코끼리코 만물상 최선영. 무슨 얘기해? 나는 사물함 앞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는 지수와 윤서를 번갈아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는 거 다 봤거든. 내 욕했지? 아니야. 지수가 놀라서 작은 눈을 치켜떴다. 근데 왜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너희끼리만 몰래 얘기해? 뭔데? 나는 투덜거리며 지수 얼굴에 내 귀를 바짝댔다. 사실은 그게... 야, 그걸 말하면 안 되지. 윤서가 지수에게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 바람에 지수는 하려던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노윤서, 너 오늘 왜... 내가 윤서에게 따지려는데 마지막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나는 할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왔다. 지수와 윤서는 자리로 가면서까지 나를 흘깃거리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더 불이 났다. 아이들은 우리 셋을 삼총사라고 부른다. 밥을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우리는 셋이서만 어울렸다. 하지만 이젠 삼총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를 쏙 빼고 둘이서만 비밀 얘기를 했으니까. 기분 나빠.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종례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들고 쌩하니 교실을 나왔다. 청소당번인 윤서를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정원아! 최정원! 뒤에서 지수와 윤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난 실내화를 벗고 천천히 신발을 갈아 신었다. 복도를 기웃거렸지만 다른 때처럼 쪼르르 따라 나올 줄 알았던 지수가 오지 않았다. 청소당번인 윤서를 기다려주나 보다. 치, 배신자들. 갑자기 코끝이 톡 쏘는 것 같더니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엄마, 나 왔어. 어? 일찍 오네? 엄마 인사동 갈 건데 같이 갈래? 또 인사동? 가기 싫어? 그럼 집에 있든지. 아니, 갈게. 나는 엄마를 따라 나섰다. 엄마를 쫓아다닐 기분은 아니었지만 집에 혼자 있기는 싫었다. 그럼 진짜 혼자가 된 것 같을 테니까. 엄마를 따라 인사동에 온 게 몇 번째인지 모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신기한 거 투성이었다. 다닥다닥 붙은 조그만 상점에는 마트나 문구점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고 관광 온 외국인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게 시시할 뿐이다. 인사동은 올 때마다 사람들로 붐볐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다. 수업 시간에 나 혼자 운동장에 있는 것처럼 거리가 조용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다른 날처럼 줄지어 서 있던 리어카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오늘은 왜 사람들이 별로 없지? 금요일 오후엔 올 때마다 많았잖아. 글쎄, 그런가? 엄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이 길을 자주 다니면서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원래 엄마는 관심이 있는 것 말고는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사진작가인 엄마는 오래된 집과 낡은 물건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옥이 많은 이곳에 자주 온다. 오는 길에도 지붕 끝에 포개져 있는 낡은 기와장과 뚜껑이 덜렁거리는 통나무로 된 우편함을 찍었다. 저런 게 뭐가 좋다는 거야. 벌레 나올 것 같아. 내 눈엔 지저분한 고물덩어리로밖엔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응? 저게 뭐지? 약국 옆
좁은 골목에서 뭔가 불쑥 튀어나왔다. 기다랗게 생긴 게 꼭 세탁기에 달린 호스 같았다. 하지만 호스는 아니었다.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 나는 옆으로 슬쩍 다가갔다. 오른발로 툭 걷어찼더니 부르르 떨며 또다시 꿈틀거렸다. 엄마, 이게 뭐야? 깜짝 놀라 잽싸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고개를 쭉 빼고 가까이에서 보니 코끼리 코였다. 콧잔등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커다란 콧구멍이 있는 진짜 코끼리 코. 내가 바짝 다가가자 코끼리 코는 킁킁거리며 내 신발 냄새를 맡았다. 지난번 인사동에 왔을 때는 대나무 피리를 파는 아저씨가 데려온 원숭이를 봤다. 아저씨가 피리를 불면 원숭이는 빨간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다. 오늘은 원숭이 대신 코끼리인가? 엄마를 따라오길 잘했잖아. 그런데 이상했다. 골목을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코끼리 코만 길게 이어져 있을 뿐이었다. 코끼리의 얼굴과 몸통은 보이지 않았다. 코를 따라가면 코끼리를 볼 수 있겠지? 나는 길게 이어진 코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다. 코끼리 코가 긴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긴 코를 가진 코끼리는 처음이었다. 골목 끝까지 가도 코끼리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코끼리 코가 웬 가게 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낡아서 칠이 다 벗겨진 회색 대문에는 코끼리 코 만물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치 코끼리 코로 쓴 것처럼 글자가 삐뚤빼뚤했다. 가게 문을 슬쩍 열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손잡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기다란 코끼리 코가 도르르 말려 C자 모양 손잡이로 변했다. 말도 안 돼. 긴 코가 이렇게 줄어들다니. 나는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가 언제 따라왔는지 뒤에서 손가락으로 내 등을 콕 찔렀다. 얘,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혼자 가면 어머. 이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 이 낡은 대문 좀 봐. 여긴 뭘 파는 곳이지? 눈이 휘둥그레진 엄마는 신나는 놀이기구라도 발견한 것처럼 좋아했다. 엄마는 손잡이로 변한 코끼리 코를 잡아당겨 문을 휙 열었다. 나도 엄마를 따라 코끼리 코 손잡이를 잡았다. 물컹하고 축축한 찰흙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어서 오시오. 가게 안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이 우스꽝스러웠다. 동그란 눈에 콧구멍은 하늘을 향해 벌렁거렸고 두툼한 입술은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백살은 더대 보였다. 가게 안에는 특이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코끼리 조각상, 양탄자, 가면, 망토, 촛대. 인사동에 자주 오지만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네요. 엄마 말에 할아버지는 콧구멍을 크게 부풀렸다. 아주 오래됐슈.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말투가 이상했다. 시골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는 말끝마다 거여를 붙이는데 이 할아버지는 슝을 붙였다. 어디 사투리인지는 몰라도 듣기 싫지가 않았다. 이 의자 정말 오래되었나 봐요. 이 무늬 좀 봐. 엄마는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의자를 만져보며 요리조리 살폈다. 색이 드문드문 바랬네. 난 이런 게 좋더라. 엄마가 사진기를 들어 의자를 찍으려고 할 때였다. 사진은 절대로 찍지 마슈. 영원히 놀라서 달아난단 말이슈.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무섭게 변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사진기를 목에 걸었다. 죄송해요. 제가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요. 뭘 좀 사갈 게 있나? 엄마는 멋쩍어하며 가게를 두리번거렸다. 나도 가게 안을 찬찬히 살폈다. 가게 맨 안쪽에 유리로 된 진열장이 있었다. 그 안은 근사한 것들로 가득했다. 바닥에 깔린 매끈한 붉은 천 위로 브로치, 목걸이, 귀고리, 반지, 그리고 귀이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거 귀이개 아니야?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언뜻 보면 액세서리 같지만 분명히 귀이개였다.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귀이개 끝에는 빨간 입술 모양 장식이 붙어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게 꼭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이거 꺼내봐도 돼요? 할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귀이개에 달린 입술과 할아버지 입술 모양이 닮아 보였다. 물건이 주인을 닮았나? 괜히 웃음이 나왔다. 왜 그러고 있쇼? 볼테숑 안 볼테숑? 볼 거예요. 나는 진열장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귀이개를 꺼냈다. 귀이개는 내 손바닥 위에서 더욱 반짝거렸다.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왠지 다시 넣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것도 파는 거예요? 그렇고 말쇼. 정말요? 엄마, 나 이거 사줘. 뭔데? 엄마는 어깨에 스카프를 걸치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이거. 난 엄마가 잘 볼 수 있게 귀이개를 높이 들었다. 엄마는 스카프를 내려놓고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게 뭐니? 머리핀? 아니, 귀이개. 에이, 그걸 뭐하게. 집에도 몇 개나 있는데. 그래도 나 이거 꼭 사고 싶단 말이야. 얘가? 안 돼. 엄마는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사주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귀이개를 진열장에 도로 넣었다. 그때 번쩍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엄마, 이 귀이개 생일 선물로 사줘.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뭐?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 나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좋아. 10번째 생일 선물은 이걸로 하는 거다. 다른 말하기 없기? 이거 얼마죠? 할아버지가 조그만 봉투에 귀이개를 넣어주었다. 너무 자주 쓰진 마쇼. 왜요? 자주 쓰면 어때서요? 그럼 코끼리 코처럼 될 수도 있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으니 말이쇼. 할아버지의 알쏭달쏭한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특별한 생일 선물이 될 것이오. 할아버지는 귀이개에 달린 입술 모양처럼 희죽희죽 웃었다. 엄마는 코끼리 코 만물상에서 나오자마자 아쉬운 듯 대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의자를 꼭 찍고 싶었는데. 근데 이 대문은 무슨 나무로 만든 걸까? 이런 나뭇결은 처음 봐. 진짜 희한하게 생겼네. 문에는 회오리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무늬가 군데군데 나 있었다. 이거 찍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지? 엄마는 목에 걸린 사진기를 들어 낡아빠진 코끼리 코 만물상 문을 찍었다.